사실 버려야 되고 치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려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저의 가장 큰 주제였어요. 저는 명상을 했더니 마음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였어요.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꼭 모시고 싶었던 박지숙 소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데 눈, 코, 입, 귀, 촉이라고 하는 신작 책을 내셨어요. 생뚱맞게 네. 소장님을 모시고 무슨 책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좀 약간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쉽고 그리고 잘 이해될 수 있게 이제 쓰셨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자, 이제 책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마음 수련이라든가 정신건강을 챙기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소장님을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뭐 만난 지가 20년 넘죠? 20년 넘는군요. 네, 이제 그만 만나겠네요, 저희. 네. 젊을 때 만나서 네. 중년이 됐어요. 맞아요. 주름주름 짜글짜글 해주고 그러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대기업 임원들 네. 대상으로 해서 그 심리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나 정신 건강을 이제 네. 챙겨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도 하고 계신 찰나에 책이 내용도 좋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만나 뵙자고 했고 또 흔쾌히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저도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일에 지금 매진한 지 횟수로 따져보니까 한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거라면 뭐든지 다 적용을 해봤어요. 가장 유익하면서도 효과적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냈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야기만 해보자 해서 이제 이 책을 만들게 된 거죠. 그 저는 오늘 정말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사람들이 막 거창한 계획들을 막 맞아요. 세워놓고 네. 야 이제 올해 한번 건강하게 한번 살아보자 결심을 하게 되는데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정신건강 관련돼서는 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인터뷰를 끝까지 여러분들이 시청하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그 키포인트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 분명히 저는 자신합니다. 네. 너무 부담스러우세요? 네. 저는 이제 딱 제목을 보고 나서 눈, 코, 입, 귀, 촉? 좀 약간 생소하잖아요. 아동틱하죠. 뭐, 모르겠어요. 아동틱한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네. 이제 딱 직설적이긴 직설적이죠. 한데, 네. 이렇게 삶이 바뀌는 5가지 비밀, 눈, 코, 입, 귀, 촉, 책 제목을 정하시고 쓰신 이유가? 저는 아까 이제 직설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원했던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려서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저의 가장 큰 주제였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마음이 아파서 오는데 저는 명상을 했더니 마음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였어요. 마음을 고치려고 자꾸 마음으로 접근을 하려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의 실체가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마음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는 거였죠. 가만히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살펴보면은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 터치하는 것 이 연결 통로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좋다, 기쁘다, 뭐 아름답다, 밉다, 향기롭다, 불쾌하다 모든 것이 이 통로들을 통해서 이 마음의 어떤 감정들이 마음의 의식들이 마음의 상태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렵게 자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컨트롤하자로 접근을 하자보다는 이 연결 통로인 눈, 코, 입, 귀, 촉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정화시켜 드렸다 보니까 마음 치유가 훨씬 효과적으로 유익하게 치유가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가장 쉽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아주 심플한 이야기들로 실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가장 주력을 했어요. 10년 전에 책을 쓰고 지금 이제 2번째로 쓴 건데 10년 전에 책을 쓴 거는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또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제가 또 해야 됐어요. 인위적으로. 근데 이제 이거는
읽고 나면 그냥 제일 많이 피드백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것 자체로 정화되는 것 같고 나의 일상이 정리정돈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대니님이랑 저는 어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맥락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공감해 주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생각하잖아요. 네. 사실은 제 몸을 너무 무리해서 그럼요. 활동하는 네. 거 혹은 과도하게 운동하는 것도 물리적인 스트레스가 되고 네. 화학적인 스트레스라고 해서 안 좋은 여러 가지 제 몸에다 직접 막 폭탄처럼 여기 안에다 투여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화학적 스트레스가 네.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내가 내 임의대로 조절할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다른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하면 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그럼요.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꼭 나쁜 스트레스만 있는 거는 분명히 그쵸, 아니잖아요. 네, 나의 어떤 삶을 좀 더 유익하게 건강하게 자극시켜주는 건강한 이제 유스트레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 부정적인 스트레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라 하면 이제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마음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자꾸 스트레스를 관리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뿌리고 어떻게 바르고 어떻게 만지냐 하는 거에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본인에 맞는 적절한 대응책을 네.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정말 몸과 마음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것을 몸 따로 마음 따로 치료하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끝도 한도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같이 터치를 해줘야지 완전한 건강, 치유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좋은 게 있고 긍정적인 게 있고 이걸 꼭 따라하고 싶지만 사실 버려야 되고 치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또 부정적인 생각이나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고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뭐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관리한다 하면은 대부분 마음을 비우고 평화롭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부정적인 거는 다 버려라. 이런 식으로의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는 그거 자체가 또 하나의 저한테는 스트레스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거를 내가 일상에서 하지 못하는 어려운 거를 시도하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즐기고 있는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어떤 건강한 관점으로 좀 전환시켜보는 연습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처음부터 뭐 마이너스 10kg 하면은 오히려 좌절하잖아요, 하다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을 관리할 때도 내가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막 심리개발서, 자기개발서를 보고 나는 오늘부터 뭐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호흡을 난 하루에 10번씩만 천천히 카운트해 볼 거야. 아니면 햇볕 산책을 하루에 10분씩만 해볼 거야. 아니면 뭐 우리 동생 같은 경우는 바이크를 무지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맨날 바이크는 위험하니까 절대로 타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 동생이다 보니까 또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우리 동생한테는 그것이 또 하나의 돌파구고 가장 자기의 행복 엔돌핀을 분출할 수 있는 통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즐겁게 즐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관점을 바꿔보는 것도 되게 유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바꾼다고 하는 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혹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저에 맞아요. 대해서 평가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서서히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서 뭔가를 자꾸 찾아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명상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뭐 준비라든가 태도만 있으면 네.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네. 소장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좀 쉬운 방법이 있다면. 명상이 중요하다는 거는 요새 현대인들한테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 돼버렸잖아요. 네네네, 많이 알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명상을 하고 싶은데 저만의 공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바쁘다 보면은 조용한 것을 뭐 찾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라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명상이라는 것은 내가 꼭 어떠한 정해진 고요한 공간에서 뭐 산이나 어디를 가가지고 따로 하는 것이 명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내가 있는 공간에서는 언제든지 명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것이 호흡을
천천히 카운트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나, 그 다음에 또 들이쉬고 내쉬고 둘, 이렇게 마음속으로 나의 호흡에만 집중하셔서 한 10가지 정도만 카운트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분한 명상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따로 시간을 내거나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가 아니라 출퇴근하는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혹은 일어나자마자, 혹은 주무시기 전에 단지 1분, 3분, 5분의 시간을 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명상 방법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명상방을 가가지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명상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산책 명상이었잖아요. 네네. 네. 저희 오솔길 이렇게 다니면서 네. 아니 산책을 하면서도 명상을 할 수 있네? 네. 라고 하는 건 전 처음이었거든요. 네, 정말로. 네, 네. 이렇게도 명상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왜 그러냐면 이걸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그렇죠. 하면 효과가 있어 없어 네.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계속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명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에너지가 현대인들은 너무나 외부로만 다 치솟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나의 눈이 외부로 뻗쳐져서 24시간 내내 외부의 것만 끄달려서 읽다 보니까 나의 에너지가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져 있거든요. 잠시 그 명상을 하는 1분, 3분, 5분만이라도 나의 내면으로 이 에너지를 집중하고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호흡도 다스리는 거고 걷기 명상을 하면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부장님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환자분들이나 혹은 기업가들과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그 6가지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네. 뭐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좀 네. 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6가지 체크리스트들이 다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떤 수면을 취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냐 등등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나의 몸과 마음에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연령대별로 중요도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10대, 20대 때는 무엇보다도 역량과 생활 습관, 패턴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그쵸.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특히 20대가 될 때는 어떤 나의 자율권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늘 밖에 나가서 정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운동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중년, 노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0대, 20대에는 역량과 생활 습관에 가장 조금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 40대가 되면은 이제 한창 활동할 시기란 말이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스트레스나 부담감에 아주 취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매니지먼트 스트레스, 내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나의 멘탈과 나의 마음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느냐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고, 이제 그리고 40대, 50대가 되면 내가 본격적으로 약간 이 노화에 대해서 느낄 때거든요. 체감을 할 때거든요. 저 체감하고 있어요. 체감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다시 어떤 영양학적인 관점과 그다음에 제일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질 좋은 수면. 수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의 성장 호르몬이 됐든 남성 여성 호르몬이 됐든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푹 숙면을 취할 수 있느냐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이제 당연히 운동.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운동이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필수이기 때문에 운동과 숙면에 가장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뭐 요가, 그 다음에 이제 명상수련, 사실 여기에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었기 때문에 액티비티한 운동, 뭐 러닝을 한다든지, 막 근력 운동을 한다든지 이거에는 조금 소홀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요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근력 운동을 많이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